네, 전해드린 것처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정부 전산망 장애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5층 전산실에서 리튬 배터리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추정입니다만 화재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서버실 그리고 UPS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뭐 배터리 이상이라든지 조금 더 한정해서 추정해 볼 수는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화재가 발생했던 당시가 이 배터리들을 이제 이전하는 이런 이제 공사 작업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배터리 자체에 대한 이상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하나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설 과정에서 충분히 안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에서 전원을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 또 전원이 차단되면서 배터리의 이상을 가속해서 화재로 또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 분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해당 배터리의 제조사가 보증하는 내구 연한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내구 연한은 1년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의 노후화가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될 수도 있는지 여기에 좀 궁금증이 생겨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배터리가 정상적이다 하더라도요.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이 내부에 이제 파티클이라고 하는 금속 입자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안에 전기적 이상을 초래해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내구연한 이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이 배터리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더 지난 이런 상태였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이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건 제조사에서 일단 본인들이 보증하는 기간에 이 내구연한을 말하는 거고요. 법적으로 뭐 교체 의무가 있다거나 이런 이제 내구연한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 기간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뭐 더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보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이러한 부분들 내구연한의 어떤 이제 이 준수라든지 혹은 또 주기적으로 이상 상태에 대한 확인들 이런 것들도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자원 화재로 인해 이제 가동이 중단된 온라인 행정 서비스 총 647개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중에 39개만 이제 복구가 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화재가 발생하고 나흘이 지났거든요. 복구가 생각보다는 늦은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 주말 저녁 때 화재가 발생을 했고 한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저녁이었죠. 평일 같았었으면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정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나마 복구가 가능한 시간적인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많은 시스템들이 바로 복구가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39개 정도밖에 복구가 안 됐다는 지금 이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복구가 이렇게 더딘 이유는 사실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는 백업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복구가 돼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정상 상태로 가는 데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지금 현재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항원 항습 기능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 것들의 기능을 복구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냉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 또 그리고 또 이런 이 서버라든지 복구가 가능한 이런 환경적인 부분까지 정비가 되려면 좀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복구에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시스템 이중화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본원의 데이터가 대구와 광주 분원에도 저장돼 있다고는 하는데 행정 시스템 정상화와 이제 뭐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예,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불이 났으니까 이 데이터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데이터들에 대한 백업들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뭐 이를테면 대구라든지 광주 쪽에 이제 따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 앞서 말씀드린 실제로 이제 복구해서 기능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순히 데이터만 있다고 해서 가동이 가능한 건 아닌데 다만 문제는 이런 거죠.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단순히 데이터만 이중해 놓는 것들이 사실은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국가의 행정 업무들 또 일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업무들이 다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데이터 저장이 아니라 기능을 연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 또 그리고 대비가 좀 충분히 필요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부터 당장 월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업무가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각종 공공기관 민원 처리, 금융 서비스, 월연 대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단된 행정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올해 추석 연휴가 낀 이번 주가 이제 그렇죠. 시작되면서 사실 이제 물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중될 텐데요. 지금 우체국 택배 업무는 아직까지는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업무는 일부 이제 복구가 됐다고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네. 다만 택배 업무가 마비되면서 사실은 평상시보다도 훨씬 많은 물류라든지 택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반 국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정부 24 사이트 혹은 또 무인 민원 발급기 생활 속에서 많이 쓰시는 것들 또 그리고 은행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서류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아직까지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서 사실 긴 연휴 앞에 굉장히 이제 업무들이 많이 집중되는 이번 주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이제 행정 시스템 마비 사태 3년 전에 발생을 했었잖아요.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좀 비슷하다, 닮은 점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산망 마비를 미리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좀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2022년도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민간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또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런 피해들이 겪게 됐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고 또 백업 시스템 또 복구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이제 사회 재난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됐다라는 부분 또 그것도 단순히 민간 기업에서 반복된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민간에 강력하게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민간의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의 이면에는 스스로 국가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는데 백업 시스템들 이런 것들은 또 백업이 바로 안 된다면 임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복구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갖추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더 게을리하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발생한 사고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앞서 이제 인터뷰에서 그랬지만 사실 이전 정부의 상황들 이런 걸로 사실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당장 정부의 기능들은 연속성을 갖춰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정상화, 복구가 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언제쯤이 정상화가 되고 복구가 완전히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복구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제 복구될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백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복구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지금 화재가 발생한 이제 이 관리원 자체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의 서버들도 지금 다 다운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화재로 인해서 손상이 된 부분들이 이제 항온 항습 기능들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이런 전산망들이나 시스템들이 가동됐을 때도 적정한 온도라든지 환경들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다운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항온 항습 기능들이 어느 정도 빨리 복구가 된다면 다른 곳들의 이제 기능 정상화도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화재로 소손된 부분들이 단순히 항온 항습기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 건지 또 내부의 여러 가지 통신망들이 또 사실 연기라든지 또 이를테면 내부에 소손이 되면서 또 선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기 자전거나 항공기 내에서도 배터리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 수 있는 게 정부 전산망이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저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소형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들은 사실상 물로 꺼도 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징후가 있습니다. 뜨거워진다거나 발열이 난다거나 하고 또 여기 이제 오프가스라고 하는 연기가 난다고 해서 잘 관찰하시면서 이상 상황이 있을 때 빨리 조치하실 수 있다면 사실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라든지
또 이를테면 PM이라고 하는 개인 휴대용 이동 장치 같은 경우는 하부 충격이라든지 또 변형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를 잘 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부 전산망의 취약성, 이렇게 이제 화재로 인해서 전산망이 마비되는 한마디로 물리적인 어떤 피해에 의해서 마비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뭐 해킹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공격,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원인이야 어찌됐든 간에 정부의 기능, 또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이런 여러 서비스들이 끊김없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위험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할 건지, 또 필요하다면 시스템들을 완벽하게 미러링하는 물리적, 공간적으로도 불리하지만 사실 기능적으로도 바로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들을 갖춘다든지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어떤 대란도 일어나지 않고 조속히 복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